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썬의 시각화 도구를 이용을 해서 CCTV와 인구수를 시각적으로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목을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셀은 지금 파이썬 코드로 되어 있어서 마크다운으로 바꾸시려면 escape m 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마크다운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각화 도구를 사용을 할 텐데요. 여기서는 대표적인 파이썬의 시각화 도구인 매플로립을 사용을 해서 시각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썬의 대표적인 시각화 도구가 매플로립이 되겠고요. 매플로립은 대표적인 이제 시각화 도구 패키지로서 그 안에 파이플롯이라고 하는 모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파이플롯 모듈은 명령어 스타일로, 그러니까 함수 스타일로 구성된 시각화를 하기 위한 함수의 모음이 되겠고요. 그런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간편하게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스타일을 바꿔준다든지 또는 레이블을 지정을 해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을 함수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매플로립을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를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느낌표 해주시고 pip install 매플로립 하고 Shift Enter 눌러주시면 매플로립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치가 됐고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requirement already satisfied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successfully installed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시게 될 겁니다. 매플로립을 설치를 해줬고요. 우선 간단한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매플로립을 임포트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매플로립.pyplot이라고 하는 모듈을 plt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주피터 노트북 셀에서 차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 명령이 좀 필요한데요. 매플로립 하고 inline이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Shift 엔터. 자, 우선 첫 번째로 아주 간단한 그래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임의의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numpy 패키지가 좀 필요하게 되겠고요. 네, numpy smP로 임포트를 한 다음에 또 하나는 사인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요. 사인 그래프를 그려주기 위해서 x 값을 생성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0부터 12까지의 데이터를 0.01 간격으로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는 그런 numpy 함수를 생성을 해서 x 값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numpy에 arrange라고 하는 함수가 있겠고요. 이 arrange는 특정한 구간의 데이터를 지정한 간격에 따라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는 0부터 12까지 0.01 간격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t에다가 줄 거고요. 그 데이터를 사인 함수에다가 넣어서 적용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함수도 numpy에 들어가 있고요. sin 이라고 주시고 이 가로 안에다가 t 값을 주시면 0부터 12 사이에 0.01 간격으로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각각을 입력을 해서 사인 결과를 y에다가 넣어서 리스트로 만들어 주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여기에 y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매플로립을 통해서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매플로립은 점파이플롯 모듈을 plt라고 하는 이름으로 간단하게 표기를 해 주었고요. 그래서 plt를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릴 때 우선 그림의 크기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림의 크기를 지정을 해줄 때 이제 figure라고 하는 함수를 주시고 그 안에다가 fig size, fig size라고 주신 다음에 여기는 가로 세로 크기를 가로 안에다가 지정을 합니다. 사이즈를 지정할 때는 인치 단위가 되겠고요. 가로는 10인치, 세로는 6인치로 해서 그림 크기를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화하기 위한 그래프의 종류는 플로트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선 그래프를 그려줄 텐데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제 선 그래프지만 각각의 데이터를 X축의 데이터를 요런 데이터를 넣어서 Y 값이 나올 텐데 그런 점들을 연결을 해서 선 그래프 형식으로 그려주는 게 플로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 값은 T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Y 값은 Y가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플로트 그래프를 그려주면 그래프를 보기 위해서는 plt.show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기 위해서 Shift Enter 눌러주시면 t 값이 0부터 12까지 변하는 수였었죠. 여기 x축에 데이터가 쭉 내열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n 값은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변하겠죠. 그래서 그 값에 따라서 이렇게 파형의 그래프가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고요. 여기에다가 그래프의 제목이라든지 또는 X축의 제목, Y축의 제목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그래프 옵션 정하기라고 해주시고 코드셀을 하나 만드신 다음에 먼저 그래프 제목을 지정하는 함수는 title이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고요. X축 제목을 입력하는 함수는 xlabel이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축 제목 ylabel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래프에다가 부가적인 옵션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에와 마찬가지로 그래프의 옵션을 지정을 해 줄 텐데요. plt.figure 그림의 사이즈는 이전과 동일하게 10인치, 6인치로 지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로 plt.plot라고 해주시고 x축의 값은 t, y의 값은 mp.sin t로 해서 sin 함수의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 영역에다가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또 하나의 plt.plot를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x값은 t가 되겠고요. 또 y값은 mp. 이번에는 코사인 t라고 해서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격자 무늬를 줄 수가 있는데요. plt.grid라고 하는 함수를 주시게 되면 그래프 내부에 격자 무늬가 생성이 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X축의 제목, Y축의 제목을 이제 설정을 해보면 X축의 제목은 xlabel 이라고 주시고 X축의 제목은 time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Y축의 Y축의 제목은 ylabel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Y축의 제목은 amplitude 파동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Y축의 제목을 주시고 그래프의 제목은 plt.title이라고 주시고 example of sine wave 제목을 이렇게 주시고 그래프를 보시려면 이제 plt.show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래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 파란색의 그래프가 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고요. 주황색의 그래프가 코사인 함수가 되겠습니다. 둘 다 이제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변하게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차트가 여러 개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제목이 보이고, 그 다음에 X축의 제목, Y축의 제목,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차트에다가 여러 개의 값을 주고 제목까지 한번 붙여봤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다가 지금 파란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인지 또는 주황색 그래프가 어떤 내용을 나타내는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 그래프의 내용을 표시해주는 이 범례라고 하죠. 범례 부분을 파란색하고 주황색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 오른쪽에다가 범례를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그래프 그리기 코드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컨트롤 C로 복사를 하셔서 아래에다가 추가를 해 주시고 여기에 코멘트 그래프 제목 대신에 그거 아래다가 다시 더 추가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레전드 그러니까 범례를 추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범례는 그리드 밑에다가 plt.legend 요거는 범례를 표시하겠다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고요. 이 범례는 어디에다 지정을 해주냐 하면 plt.plot라고 하는 함수 안에다가 사인 그래프에서 레이블은 사인이라고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코사인 그래프에서 레이블은 코사인이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이 내용이 이 차트의 그 레이블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 레전드 함수에 따라서 그래프 안에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Shift 엔터해서 실행을 해 주시면 이렇게 파란 것이 사인 그래프, 주황색이 코사인 그래프라고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얇은 선이 두 개가 있는데 뚜렷하게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두꺼운 선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이 그래프의 색깔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선의 굵기하고 선의 색상을 지정하는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위에 있는 차트를 그리는 코드를 복사를 해 주시고 아래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셔가지고 여기서 알아볼 내용은 선의 굵기 선의 굵기는 LW라고 하는 옵션이 되겠고요. 이거는 그 플로트 함수의 옵션이 되겠습니다. 선의 굵기를 지정할 때는 플로트 함수의 옵션으로 LW 그 다음에 선의 색상은 컬러라고 하는 컬러라고 하는 옵션을 사용을 해서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은 놔두시고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빨간색으로 바꾸려면 레이블 뒤에다가 콤마 하시고 컬러 equal red라고 해서 CS에서 사용하는 그런 색깔의 이름을 전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레드, 블루, 화이트, 블랙 이런 색깔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어서 여기 레드라고 주시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에 사인 그래프는 색상 대신에 선의 굵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블 뒤에다가 LW equal 3 이라고 주시면 아까 선의 굵기보다 이제 3배 굵은 선이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Shift 엔터 눌러주시면 그래서 이 파란색의 선이 훨씬 더 아까보다 두꺼워진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두꺼운 선으로 사인 그래프가 그려졌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그래프는 빨간 선으로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한 그래프에다가 여러 가지 옵션을 지정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기타 선의 스타일이라든지 또는
꺾은선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마커를 표시를 한다든지 이런 기타적인 옵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다가 샵 3개 주시고 기타 그래프 옵션이라고 제목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ESCM 이라고 주시면 마크다운으로 변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다가 코드셀을 하나 생성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임의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t라고 하는 데이터에다가 0, 1, 2, 3, 4, 5, 6 이렇게 7개의 데이터를 만들어 주시고 y의 값은 각각의 0 값에 대해서 1, 그 다음에 1에 대해서 4 이렇게 쭉 1, 4, 5 그 다음에 8, 9, 5, 3 이렇게 7개 y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대응하는 게 0에 대해서 1, 1에 대해서는 2, 2에 대해서는 5 이런 y값이 대응이 되겠고요. 이걸 가지고 플로트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프의 사이즈를 주시게 되면 피그 사이즈는 10,6으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plt.float하고 x는 t 값이 되겠고요. y 값에 대해서 컬러는 녹색으로 그린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표시를 해보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0일 때 1, 그 다음에 1일 때 2, 그리고 2일 때 5, 3일 때 8 이런 식으로 각각의 x에 해당하는 y값에 따라서 이런 선 그래프가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 그래프에 대해서 선 스타일을 지금은 직선으로 그려졌는데 점선이나 또는 도트로 표현을 한다든지 또는 도트하고 대시가 반복되는 선을 그려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선 스타일이 있습니다. 선 스타일을 지정해 주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래프 그리는 이 코드를 복사를 해 주시고요. 아래다가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 스타일을 지정하는 옵션의 이름은 라인 스타일이라고 하는 옵션이 되겠고요. 라인 스타일의 옵션은 플로트 함수의 옵션이 되겠습니다. 옵션으로 라인 스타일이 있겠고요. 이 라인 스타일에는 솔리드, 이건 이제 직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티드, 이거는 점으로 도트로 구성된 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시드, 이거는 이제 짧은 선으로 이어진 선 스타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시도트, 요거는 짧은 선 점, 짧은 선 점, 이런 식으로 된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로트에다가 라인 스타일이라고 하는 옵션을 주시고 여기다가 짧은 선 그래프로 그려주려고 하면 대시드라고 하는 옵션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hift 엔터 해주시면 뭐가 좀 잘못됐네요. 라인 스타일인데 S가 좀 빠졌습니다. Shift 엔터 해주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대시드 하니까 이렇게 짧은 선으로 한 그래프가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를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면 도티드 해서 해보면 점으로 나타난 선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대시도트라고 하고 차트를 그려보면 이렇게 짧은 선하고 점이 반복되는 선 스타일이 나온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위치대로 대시드라고 바꿔주시고요. 꺾은 선 그래프의 각각의 데이터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쯤인지를 알기 위해서 특히 2에 해당하는 값은 5인데 여기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래프 위에다가 마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커를 주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차트를 그리는 코드를 복사를 해주시고 붙여넣기 해주신 다음에 네, 이것도 플로트 함수에 해당하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네, 플로트 함수의 옵션으로 마커라고 하는 옵션이 있겠고요. 마커 옵션에는 동그란 점으로 표시할 때는 점으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좀 원으로 표시를 하려면 O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위로 벌어진 삼각형, 위로 된 삼각형, 네, 이런 순으로 여러 가지를 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그 라인 스타일 옆에다가 콤마 마커 이퀄 5로 지정을 해 주시면 어떻게 나타나는지 Shift 엔터 눌러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케이프 M 해서 제목이 좀 잘못됐네요. 네, 점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이제 PLT의 함수 이름만 다를 뿐이지 나머지 옵션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피규어로 해서 네, 그래프 사이즈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아까처럼 C,6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점 그래프는 plt.scatter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아까 구했었던 t하고 y의 값을 네, t는 0, 1, 2, 3, 4, 5, 6, y는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t하고 y를 이용을 해서 점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 값은 t, y 값은 y로 주시고 네, 마찬가지로 이제 plt.show를 해주시면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마크다운으로 돼 있어서 이거를 파이썬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으로 바꿔주시고 Shift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점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아까하고는 다르게 이런 선이 이 데이터 간에 이런 선이 이어진 게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각 값별로 네, 컬러를 지정을 해서 값이 큰 값에 대해서는 좀 옅은 색, 작은 값에 대해서는 진한 색 이런 식으로 이 컬러 맵을 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컬러 맵 옵션을 지정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면 코드를 해주시고 네, 옵션으로 컬러 맵을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맵은 t라고 값을 주시고 네, 이 의미는 x축의 값에 따라서 색상을 바꾸는 네, 컬러 맵 옵션이 되겠습니다. plt.figure 네, figure 사이즈는 C,6으로 해주시고 산점도니까 점 그래프니까 네, 스캐터 그래프에다가 네, x축의 값 t하고 그 다음에 y축의 값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옵션에다가 네, 컬러 맵을 주시는데 이 컬러 맵이 아까 위에 x축을 값으로 해가지고 저장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의 컬러 맵은 컬러 맵이라고 하는 값을 이용해서 표시를 하겠다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커의 값을 좀 다른 값으로 바꾸면 네, 이렇게 그 등호 기호를 사용해 주게 되면 삼각형이 옆으로 누운 마커가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lt.show를 해주시면 점 그래프가 나오는데 아까는 네, 원형으로 점이 찍혀 있었는데 이번에는 삼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축의 x의 값이죠. x축의 값에 따라서 값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x가 값이 적으면 진한색, 값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네, 노란색, 네, 이런 식으로 색깔이 각 점마다
다르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컬러 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다양한 그래프하고 다양한 옵션이 있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구하고 CCTV 그 데이터를 살펴보기 위한 기본적인 시각화 도구 매플로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매플로립을 사용을 해서 CCTV 현황 그래프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